예, 코스닥 잠시 여기 요것 때문에 줄인 상태에서 지금 아직 돌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번에 지금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그냥 줄였던 거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한 일부 줄였던 거지 인버스로. 그것도 코스닥 인버스도 아니고 나스닥 인버스, 다우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했던 거를 줄여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는 5일선의 힘을 여기서부터도 보여줬죠. 여기서 딱 5일선 넘은 다음에 살짝씩 깨긴 했는데 살짝 깨는 구간이 있는데 11선 회복하고 이렇게 오르고 지금 5일선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선 타고 오르고 다 거의 5일선 내지는 11선을 타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5일선을 나중에 또 깨진다면은 5일선 11선 타고 오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 또 11선까지 같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더 조심하겠지만 상황 따라서 돌파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지금 조금 강세여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약간 업종이 맞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버블이 있는 제약주들도 버블이 지금도 있는 건 사실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진 레벨 아니겠습니까? 거의 절반 내지는 보통 3분의 1이나 4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하는 반등이라서 제가 예전에 과거 메디포스나 조화제약 작전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때로는 50% 100%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장투하라는 종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장투는 지금 중소제약주 PBR 2 이하 PER 같은 경우도 12 아래도 꽤 많습니다. 15 아래, 15 아래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죠. 그런 종목들 오히려 중소제약주는 가능하다. 일부 중소제약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하는데 변동사항은 코스닥은 아직 없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5일선을 회복을 못했는데 걸려 있어요. 거의 걸려 있어. 살짝 아래에 5일선. 그래서 변동사항은 코스피도 없다. 근데 요거 만약에 이번 주 오르게 되면은 5일선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2000선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월요일 날 못 오르면은 좀 5일선 회복 못하고 상황 따라서 아래 21선이 붙고 있어요. 노란색이. 그래서 상황 따라서 21선까지 같이 깨면은 조정이 오는 건데 근데 지금 다우나스닥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다우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캔들이 다 양봉이 나오죠. 이틀 양봉. 그러니까는 시작할 때는 되게 낮게 시작한 다음에 마감을 위에서 하는 거. 이틀 동안 그렇게 하면서 떨어질 듯한 모습을 연출하더니 마감을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 5일선을 살짝 회복했습니다. 5일선. 이것도 거의 5일선 맞닿아 있는데 이제 만약 5일선 회복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캔들상으로 두 양봉이기 때문에 캔들만으로 본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큰 상태긴 합니다. 뭐 캔들 두 개로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60일선과 20일선은 지켜냈어요. 그리고 5일선도 살짝이지만 회복을 했다.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5일선 대응한다면은 뭐 조금 회복한 것도 회복한 거니까 나스닥 인버스를 조금 줄여도 일부 줄여도 되겠죠. 다우존스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요거는 확실하게 이 60일선을 깼었다가 확실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61선을 회복했다. 그래서 인버스도 다우존스 인버스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 금요일에 다시 2,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미니 선물은 742억 해서 선물은 한 대략 1,500억 정도, 1,500억, 6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누적으로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 알고 계시고 단 끈질기게 주식은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선현물 보면은 금요일 날은 이게 미니 선물 합쳐서 1,500억대니까 요거 선현물 합쳐서 외국인은 매도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이 포지션은 지금 지난번 3월 때부터 금방 많이 늘어난 게 어디였죠? 3월 이쯤이었나요? 이쯤에서부터 상방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빡 더 올리지 않아도 그냥 이 언저리에서 1900
언저리에서 크게 하락만 안 하고 6월 만기,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만 가져가도 이만큼의 상당히 큰 이득을 얻고 가는 겁니다. 뭐 굳이 끝에 더 많이 올리던 안 올리던 간에 그들은 만약에 급격하게 선물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6월 만기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은 조금 제한되는 상태에서 마감시킬 가능성이 없는데 둬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선물을 급격히 매도하게 되면은 그건 다른 거죠. 이제 대략적인 차트 느낌하고 선물도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음, 향후에 막 크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크게 반등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음, 설사 하락하더라도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분위기상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느낌일 뿐이지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우와 나스닥이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살짝이지만 회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주에 하락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도 추가 상승을 보시고요. 특히 나스닥의 버블이 심하지만은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고정권에서 하락 전환할 때 급등락을 하면서 분명히 헷갈리게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꼭 열어는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늘리고 지금 사실은 뭡니까 다우 나스닥 인버스는 조금 줄이면서 투자 비중은 늘려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 얼마 쌓여가나 볼까요? 올해 23조 원 쌓여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28조 원 겁모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상승은 나스닥 선물 플레이죠. 나스닥 지난번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나스닥 하방치는 글로벌 개인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린 만큼 올 설사 1만 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점을 다시 경신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1만 선 위아래 정도에서 아마 고점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 코스닥은 이제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는 중에 선물 같은 경우는 3월 13일부터니까는 선물은 똑같죠. 4조 2천억. 요 선물 4조 2천억 지난 3월 13일 이후에 그 만기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자체로는 주식 자체는 1월부터 말고 3월 13일부터는 외국인 14조 4천억 매도입니다. 한 3분의 1가량을 그러니까 현물을 한 15조가량 매도하면서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나 4조 원대 이것도 14조 원대죠. 3분의 1 정도는 상방으로 하면서 주식 자체는 비싼 가격에 팔고 그죠? 비싸게 팔면서 또 선물 이득은 또 나름대로 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죠. 요 기간에 코스닥 150 선물도 5천억 가량 매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2조 원 가량 매도를 치면서 이건 한 4분의 1 정도 돼. 4분의 1 좀 안 되네요, 이것도. 일부 한 5천억 정도는 다우나스닥을 상승하기로 결정한 걔네 달러 자본들이 기간적으로 선물로 이득 보면서 이것도 더 좋은 가격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외국인 코스닥 나가지 않는가 또 지난주에 사다 팔다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는 계속 거의 매도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죠 외국인이 거의 매도 일색이라면은 코스닥은 조금 그렇긴 한데 개인들 너무 많아요. 코스닥 1월부터 코스닥 여러분 개인들 5조 원 매수 기관하고 이 둘 다 매도입니다. 그래서 다우나스닥으로 인해서 마련된 이 상승은 이 반등은 다분히 개인들을 속이고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등은 즐기되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던지고 나갈 준비하면서 절대 무리한 투자 말고요. 여유자금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